네, 반갑습니다. 공기업 살아남는 자기소개서 완성 비법 강의를 진행할 강사 박규현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책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섹시해야 책이 잘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이 좋은 제목들을 다들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오는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이 생존 전문가가 나오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이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이 생존 전문가가 사막 한복판, 또 열대우림 정글 이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해내고 기어이 생존하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이 지독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이 취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지원하는 공기업의 인재상과 지원 직무의 특성에 맞게 잘 쓰면 된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바로 서류 광탈자 자소서로 살아남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그 책을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걸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제가 이 박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공기업 자기소개서의 비밀인데요. 일단 강의 이제 전체 이 강의의 어떤 목표와 주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목표는 이제 공기업 채용에서 살아남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거고요. 강의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자기소개서의 7가지 요소를 알아볼 거고요. 공기업의 채용 인재상,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고 또 스토리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번 강의의 슬로건은 자소서는 과학이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기법들을 하나씩, 이 체계적인 기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슬로건은 바로 자기소개서는 과학이다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공기업은 스펙을 너무 많이 따진다. 또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안 본다. 취업하려면 먼저 스펙부터 끌어올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서류 광탈하고 있으면 난 스펙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예요. 이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걸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 먼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질 스펙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15일 만에 공기업의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작년 10월이었는데요. 지방사립대 비인기학과 출신 학생이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2년 동안 공무원 9급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저를 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생의 스펙을 보면 저질 스펙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학교와 학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또 이제 단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제 전공 관련된 기사 자격증, 그리고 산업기사, 그리고 1급 기술자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공기업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전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을 선택을 했고 직무를 선택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에 집중을 한 거예요. 스펙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15일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기업 중앙 공기업입니다. 이 중앙 공기업의 직원 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00명 미만인 공기업이 122개소, 그리고 500명 미만이 124개소,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이런 공기업들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명 미만의 작은 공기업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용은 어떠냐? 공기업의 채용 규모 현황을 또 살펴보면요. 한 번에 채용할 때, 이건 이제 5년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제가 통계치를 뺀 건데, 10명 미만을 채용하는 곳들이 125개소예요. 그리고 50명 미만, 한 20명, 30명 이렇게 뽑는 곳들이 144개소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 50명 미만을 채용하는 공기업들이 7,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100명 이상 뽑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공기업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채용 규모들이 작은 곳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따라서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공기업, 이 채용 규모별, 이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이 박쌤이 나름대로 그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이제 크게 대중소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런 수치들은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선택한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건 없고요. 일단 이 채용 프로세스는 이를테면 작은 곳들, 직원이 한 500명도 안 되고 채용도 한 5명, 한 6명 정도 채용을 하는 곳이면 대부분 서류하고 면접으로 끝납니다.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업 채용의 70%, 8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미만이고 채용을 한 50명 미만 정도 채용하는 이런 중간 규모의 이런 채용에서는 서류, 그 다음 필기, 그리고 면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을 뭘 보냐면 예전에는 인적성을 봤지만 요즘은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좀 큰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규모가 큰 곳들, 또 채용을 많이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서류,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를 직업기초능력 플러스 직무수행 역량, 전공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 전형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필기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높게 봐요.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누가 봐? 바로 인사 담당자가 직접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인사 담당자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또 팀장님들이 이제 검토를 하시게 돼요.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제 좀 큰 규모, 한 2,000명 이상, 이를테면 100명 이상 뽑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워낙 채용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맡겨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이제 스펙만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거죠. 또 이 직원분들이 이제 사업부서 담당 직원들이 이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필기 전형을 볼까요? 필기 전형은 규모가 작아서 필기 시험을 안 보는데 만약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어떤 곳은 인적성 문제를 사다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논술을 보기도 해요. 또 어떤 곳은 아직도 상식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출제하냐면 인적성 같은 경우는 사오니까 가능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내요. 상식책을 가져다 놓고 문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 규모 정도 볼까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하는 거죠. NCS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일부의 업체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직업 기초 능력 플러스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일부 업체로부터 사온다고 가져와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공 문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전공 관련된 문제집들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필기시험들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볼까요?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표에 토론에 별걸 다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직무수행 계획을 발표해라 이런 경우까지도 심지어 있어요. 심증을 채용하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또 실무진과 면접 임원님들께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 거고요. 이런 중간 정도 되면 이제 난이도가 좀 보통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진과 임원님들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토론을 넣는 경우가 또 많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면접이 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고급 이제 그 임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을 300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200명을 뽑아야 돼 채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원들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급 간부들 그리고 실무진들이 면접을 보는 1차, 2차로 나눠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끝내서 오히려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서류 전형도 통과를 못하면서 전공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앞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필기시험을 안 보는 공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전공시험을 안 보고 직업 기초 능력만 보는 곳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물론 채용 규모를 좀 가중치를 둬서 하면 이 비중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60% 이상이 직업 기초 능력만 먼저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에 성공하시는 지름길이에요. 그 전에는 또 뭘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쓰셔야죠.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쓸 준비가 된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난 시간이 남아. 난 좀 더 큰 데 가고 싶어. 난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러면 전공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에 입사지원서 내면 이제 서류 광탈이라고 얘기하죠. 서류 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서류 광탈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업 취업 경쟁률이 대부분 100대 1을 넘어서요. 최소 100대 1이에요. 최소 100대 1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50명 채용한다 그러면 한 5,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스펙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펙 필터링이란 건 뭐냐면,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 50명을 채용을 할 때 5,000명이 와요. 그러면 이 5,000명의 자기소개서를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으로 좀 걸러내는 거예요. 실제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실제 서류 전형, 정말 서류 전형을 할 사람들을 골라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스펙 필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 서류를 검토할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들을 하는데 대부분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자격증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량화를 미리 시켜놔요. 계량화 시켜서 학교 단위, 전공별로, 자격증별로, 토익 점수 구간별로 계량화를 해서 그 점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을 싹 다 그냥 건져내요. 그냥 걸러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서류 전형인 거죠. 이 스펙 필터링에 이제 걸려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약 2,600명이 필터링에 걸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NCS가 도입이 되면서 약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예 이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왜? 스펙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합격 못 봐요. 전공도 필요 없대. 학점도 아니래. 토익도 아니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못 봐요? 볼 게 없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어차피 시험 보는 거 그 돈만 좀 예산만 더 집행하면 일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서류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또 서류 전형을 실시하기는 해요. 이제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데 이제 더 꼼꼼히 보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경력을 봐요. 여러분들의 전공,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를 통해서 전공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점점 중요시하게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NCS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스펙 필터링이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고, 하지만 이제 NCS가 도입됨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아예 서류 전형을 아예 안 보거나 서류 전형을 보게 되면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전공,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교육받은 것들, 자격증,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서류 전형 통과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 서류 전형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필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류에 떨어지고 나면 그 원인이 너 왜 떨어졌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줘. 내가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공급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필터링에 걸려서 나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서류 전형을 봤는데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서류 전형 진짜 정말 이제 서류 전형을 받았어. 서류를 심사를 받았는데 내가 스펙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개떡같이 써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스펙 때문에 떨어졌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업 관련된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스펙 좋은데 떨어진 이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내 스펙이 얼마인데 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하지만 저 스펙이 안 좋은데도 합격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펙 커트라인이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쫄면 안 돼요. 스펙이라고 하는, 스펙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도 마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과감히 도전하세요. 그런데 단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에너지, 시간과 열정만을 계속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만은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지원하셔라. 대신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것이 이 박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류 광탈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실은 간단해요. 그런데 왜 이제 이 서류 광탈에서 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되냐면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서류를 통과해야 뭐 그다음 어떻게 뭘 해보든 뭐 합격을 하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 전형부터 일단 통과를 해야 돼요. 서류 전형 통과 안 하면 만사 도루묵이잖아요.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필기 시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면접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을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서류 전형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서류 광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을 쓰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 오히려 더 스펙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기업들이 오히려 스펙을 안 봐요. 하지만 대기업 워낙 취업의 관문이 좁고 작고 채용 인원 규모가 이제 작으니까요. 작기도 하고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스펙이 안 좋으면서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가는 건, 중견기업 가는 건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이에요. 공기업 스펙이 안 좋으시면 오히려 공기업이 NCS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스펙을 올리면 돼요. 어디 내놔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 스펙을 끌어올리면 돼요.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펙에 관한 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지는 이번 강의 시간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스펙 올릴 자신 없으시면 자기소개서 잘 쓰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서류 광탈자, 어떤 공기업의 채용 프로세스하고 이제 서류 광탈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도입이 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NCS 기반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공기업이 그걸 평가하고 싶어 해요. 결국 직업 기초 역량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직업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 직업 기초 역량도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 자원관리 능력 X, 정보 능력 X, 수리, 기술을 제외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공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항목을 낼 때 그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NCS 막 이야기를 해서 이거 너무 집착하시는 걸 제가 좀 봤는데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자기소개서 NCS 자기소개서 도입됐다고 하지만 실은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많이 바뀐 거 아니니까 예전처럼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너무 이런 직업 기초 역량 이런 것을 쓰려면 그럼 내가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 물론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얽매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도입되면서 또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바로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소개해달라 라고 항목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경력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기업 출신 경험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일단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원자 중심 항목, 스토리 중심 항목, 비전 중심 항목이라고 제가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지원자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장 과정, 학창 생활, 성격의 장단점, 강점과 양점, 약점과 같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원자의 인성이나 태도, 자세,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궁금해서 만들어낸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원자 중심의 항목이었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이 항목이었어요. 예전엔 대부분 다 5개, 6개였어요. 쭉 나와요. 그냥 성장 과정, 학창 생활,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런 항목들에서 예전에는 이제 다시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스토리 중심이란 건 뭐냐면 지원자의 경험이나 최근 사례를 통해서 그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싶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팀 단위의 활동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 또 어떤 프로젝트,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했던 성공 경험, 또는 실패 경험, 이런 경험들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토리 중심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CS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런
비전 중심 항목들이 점점 비중이 커질 겁니다. 어떤 비전 중심 항목이란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근무할 건데를 물어보는 항목들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자기개발 계획 또는 직무 수행 계획 또 지원하는 공기업의 어떤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전 중심 항목인데 이렇게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는 예전에 지원자 중심의 항목 보통 얘기하던 뭐 성장 과정, 뭐 성장 배경, 학장 상황 이런 항목에서 점점 비전 중심 항목으로 이 무게의 축이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니?와 어떻게 일을 할 건데,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를 공기업 NCS가 도입이 되면서 공기업에서는 이런 항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기업의 또 자기소개서의 이건 뭐 공기업의 이제 조직 문화와 좀 비슷한 건데요. 조직 문화에서 어떤 공기업만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볼 때도 어떤 항목을 출제하거나 평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실 정도 수준이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조직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조직에 얼마만큼 잘 융합할 수 있는지, 조직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조직을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성을 먼저 따집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얼마만큼 열심히 할 건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와 뭐 직업윤리 이런 순으로 공기업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이제 공기업의 뭐 채용 과정 전체에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이런 것들 순으로 중시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조직에서 얼마만큼 잘 어울려서 일을 하고 조직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한 꼭지를 한 항목을 쓰시고 내가 얼마만큼 성실한 인재인지를 쓰시고 내가 그동안 전문성을 키워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할 것인지를 한 항목을 쓰시고 이렇게 골고루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제가 그거 기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규모가 작은 공기업인 경우에는 아직도 자기소개서보다는 스펙을 먼저 많이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큰 공기업일수록 이런 경우 이 스펙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규모 공기업이나 NCS를 도입하지 않았던 공기업들은 예전 스타일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옛날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사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그 공기업의 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서 규모별 어떤 채용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원할 곳들을 그래서 내가 지원할 공기업들을 먼저 정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먼저 정해놔야 그에 맞게 이 취업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공기업 자기소개서의 어떤 특징과 이제 변화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럼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나오느냐?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이해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 지원한 동기 및 실천할 목표를 나의 역량과 결부시켜서 기술해달라. 그리고 조직 생활 중 조직의 중요성과 경험을 설명하고 공단의 역할을 설명해라. 이렇게 조직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쓰기 어렵거나 조직에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조직 이해 관련된 항목들이 이제 있고요. 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쓰시오. 근데 이런 항목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스토리 쓰셨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NCS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너무 크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건 예전에 이런 성공 경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시켰던 경험을, 스토리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개발, 최근 5년 동안 자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성취를 써라. 이런 항목들은 이제 자기 개발을 얼마만큼 해온 지원자인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항목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을 써라. 이 역시 뭐 스토리죠. 이것도 역시 스토리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직업윤리, 공기업에서 이제 직업윤리나 공직윤리를 이제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NCS 기반 자기소개서 항목들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어떤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이제 섞여서 한 공기업의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항목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더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에 어찌 보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기소개서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토익이나 토스 자격증, 이거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봉사활동?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외 어학연수? 그것도 이제 저학년일 때의 이야기죠. 지금 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익과 자격증밖에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이것도, 이런 스펙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토리는 스펙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강해요. 왜 강하느냐?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78.7%가 높은 스펙이 실제 직무 역량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토익 950점짜리가 해외 호텔 예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토익 성적이 높다고 해서 실제 어떤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인사 담당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 의미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해요. 또 변별력이 부족해요. 정말 돌 던지면 다 토익 850점 이상인 거예요. 다들 토익 점수가 다들 좋으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또 NCS 능력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스펙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토익 성적을 아예 쓰지 않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테면 일정 기준 850점, 700점만 넘어가면 만점, 서류 전형 만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NCS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스펙에 이 몰입하는 것들을 깨줄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취업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올리기 어렵고 힘들고 변별력도 없어. 그런데 실제 공기업에 취업할 때는 안 내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것을 준비하겠다고 시간을 너무 뺏기시지 마시고, 물론 준비하셔야죠. 기본적인 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시지 마시고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에 5%만 자기소개서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놀라울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이거예요.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